포스 독해 기본 2권, 그 다음에 8강, 9강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8강은 오케이. 앨런 랭거런 그의 동료들은 연구했다. 조건 혹은 상태를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무심한 수능에, 그래서 이제 무심한 수능,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지. 연구한 소재가 바로 무심한 수능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뭘 뜻하는지 이제 뒤에 예시를 보면 나오겠지. 40명의 비서들에게 뉴욕 대학에 있는 그들은 보냈다. 이 실험 주최자들이겠지? 얘네들 뭘 보냈냐? 메모를 보냈다. That said 이러면 써져 있는 이라고 수동적 해석이지만 능동태로 쓰는 게 포인트야. 어떤 메모를 보냈냐? 이 종이는 자, B2 부정사야. 뭐뭐 해야 한다. B2 부정사면 뭐뭐 해야 의무 가능성 예정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의무의 뜻으로 해가지고 수동태야. 심지어 되어져야 한다. 되돌려줘야 된다. 즉각 238호로 이걸 이렇게 주면서 238호로 되돌아가게 하세요 이렇게 이제 준 거야. 이 되돌아가다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처음 발송이 시작된 곳이 238호라는 거야. 다시 되돌려 주라는 거지. 이게 되게 이상한 메모잖아, 그지? 되돌려 주다니까 보낸 것도 238호, 받는 것도 238호. 쉽게 말하면 이 말이거든. 사내 우편을 통해서. 이런 메모를 받았어. 여기 아까 얘기했던 무심한 수능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알겠네. 아무 생각 없이 이 업무를 처리하겠지. 거의 모든 다른 메모들처럼 이 대학에 있는 이 메모도 unsigned 처럼이지. unsigned 사인 되지 않았다. 서명되어 있지 않았다. 주목해라. 이것이 꽤 바보 같은 요청이라는 것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고, 만약 어떤 사람 이 메모를 보냈던 사람이 그것을 원한다면 왜 그나 그녀는 그것을 보냈을까?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이상한 request라는 걸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랭거와 그의 동료들은 가설을 세웠다. 가정을 했다. 가정. 그러니까 예측을 한 거지. 아마 이 비서들이 이렇게 할 것 같아 라는 예측. 비서들이 go ahead and return the memo. 진행을 해서 돌려보낼 거라고. 이 메모를. 생각 없이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주면 mindless conformity를 할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야. 무심한 수능을 할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따를 거기 때문이다. 규범을. 어떤 규범? 가정한 내용이 끝까지니까 이렇게 대괄호 묶어주고, 어떤 규범이냐? 이렇게 말하는 규범이야. 뭐라고 말하는 규범이냐? 해라. 명령문이지. What memos tell you to do. 메모가 너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을 해라. 는 규범의 동격 아니구나. 라고 말하는 규범을 따를 거기 때문에. 예측을 했는데, 가설을 세웠는데, 실제로 그들은 옳았다. 누가? 이 실험하는 주체들이 옳았다. 90%의 비서들이 충실하게 돌려보냈다. 그 메모를 238호로. 그래서 보다시피 결국은 이 mindless conformity라는 요 개념에 대한 실험이었어. 그래서 이 mindless conformity의 원인에 해당되는 게 요거라고 보면 돼. 규범을 따르는 그런 직업군인 거지.
secretary라는 직업군.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많은 선생님들의 analogy, 비유도 되고 유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비유가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해석에는 유추라고 돼 있어. 자, 중요한 거는 be used to 부정사. 이거 기억해야 돼. 오답으로 ing가 나올 수 있다. be used to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be used to 부정사는 뭐뭐 위해 사용되다. 자, 비유는 사용될 수 있다. 구조화된 유사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지. 유사성이란 단어랑 비유라는 단어가 일맥상통하잖아. 비교, 대조 할 때 비교 부분이 바로 여기서는 이 비유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야. 유사성을 묘사하는 거. 예시가 바로 나오니까 첫 문장의 주제일 확률이 커지고 있어. 가스 분자는 고무공과 같다. artery는 호수, 동맥인가 정맥인가? 동맥은 호수와 같다. 그리고 바위의 단층은 케이크층과 같다. 이런 설명 과학 시간에 많이 하잖아.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게 유사성을 가지고 비유하는 거는 좋은 거 같아, 그지? 장점. 좀 이따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바뀌는데 일단 장점으로 쭉 연결이 돼. 선생님들은 종종 가정한다. 학생들이 이해할 거라고 이 개념을, 이러한 비교가 만들어진 그 개념을 이해할 거라고. 그래서 뭐 이유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이유, 개념. 센스가 원래 감각인데 make sense잖아. make sense. 요게 이제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 중요한 거는 in which 뒤에 이 완전한 문장이 와 있다는 거 확인하면 돼. 첫 번째 예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잘 이해하겠지. 그 가스 분자가 고무공 같다는 말을 잘 이해하겠지 라고 해서 이제 비유를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는 잘 이해 못한다는 거, 오해한다는 게 나와. 그래서 원래 이 선생님들이 의도한 그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 센스는 뭐냐면, 선생님들은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어떤 생각? 가스 분자가 이 엘라스틱, 고무 같은 성질, 탄력, 탄성이 있다는 거 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자, 완문이지. 완문 앞에 오는 that은 명절접이야. 위치로 못 바꿔. 동격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부딪힐 때 다른 분자와 혹은 이 분자의 컨테이너의 벽과, 분자의 컨테이너를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도 용기라고 돼 있네. 그것이 용기의 벽과 충돌했을 때 분자를 담고 있는 통이 있나 보죠. 했을 때 그것이 튕겨져 나갈 거라는, with about the same speed and energy, 같은 속도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이 충돌 전에 가지고 있던 요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다듬으면 안 되겠네. 왼절 따로 해주고. 그래서 이 원래 의도의 가스 분자는 고무공과 같다는 원래 의도의 포인트는 탄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튕겨 나간다는 거.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그지? 그리고 이제 에너지와 스피드를 잃지 않는다는 것도 뭐 세 가지, 굳이 세 가지 하자면 세 가지. 그래서 이런 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고무공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야. 자, 근데 학생들이 이러한 관계를 have this relationship explained to them. 자, have가 여기서는 가지다가 아니라 사역이야. 이런 관계가 그들에게 설명되게, PP 쓴 거 포인트. 문법 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 학생들이 이러한 관계가 그들에게 설명되게 하지
않는다면, 의역하면 설명 듣지 않았다면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 관계, 그냥 선생님이 이 가스 분자는 고무공 같아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면 이 말이야. 몇몇 학생들은 어쩌면 visualize, 상상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머릿속으로 그릴 수도 있다. 당연하게도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이 분자를 visualize A as B, 단지 둥근 물체, 고무공의 포인트를 탄력에 두지 않고 공에 둔 거야. 둥글다는 개념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가스 분자겠지? 가스 분자를 뭐라고? 움직이는 그 탄력 있는 구체라고. 역시 구체는 안 빠지고 탄력이 있는 건 잘 캐치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리바운드의 개념. 그래서 같은 에너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개념은 빠져 있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는데 설명을 안 들으면 뭔가를 놓치는 게 있다는 거야. 즉, 자, 이 즉이 항상 중요의 시그널 중에 하나, 보충 설명. 이러한 오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들어가. 그들은 어쩌면 학생들 더 많은 집중을 할지도 모른다. 어디에? 비유적 구조의 특징들에. 그리고 너무 적은 집중을 할지도 모른다. 이 병렬을 어떻게 봐야 되지? 1번, 2번 이렇게 하고 어디에 덜 집중하게 되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잖아. 이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interaction effect야. 상호작용의 효과.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의 효과가 아까 내가 밑줄만 그었던 부분에 해당되는 거네. 알고 봤더니 얘네들이 서로 부딪혀도 속도와 스피드를 잃지 않는다는 이 상호작용의 효과는 까먹는 거지. 막 고무공 하니까 둥근 탄력성 있는 물체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실은 분자가 안 둥글 수도 있거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바운드 된다는 거. 요거도 괜찮네. 바운드 된다는 것도 포인트. 그 상태 그대로 에너지와 스피드를 가진 그대로 바운드 된다는 요 개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건 쏙 빼놓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비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설명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설명받지 못한다면 잘못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 잘못된 그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 부분이었어. 3번. 자, few people 그러면 뭐뭐인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의역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 dispute,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냐? 18세기, 19세기에 유럽은 그리고 특히 영국이 지배했다는 것을 뭐를? 전 세계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라는 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 누구나 알고 있지? 영국은 크로스오버 도가니였다. 도가니 뭐 알지? 뭐 이렇게 그 뜨거운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시련의 장이라고 시험의 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 산업혁명의 시험의 장이었다. 시험의 장이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긍정적인 내용이야. 어떻게 보면 이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곳 이런 느낌으로 쓴 것 같아. 그리고 영국의 군대는 secure 확보했다. 이 식민지들을 분명히 영국 언어가 그 문화를 지배한 것만큼이나 분명히 돌려서 얘기하면 군대도 지배했고 언어도 지배했고 짱이었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특히 영국으로 지금 이제 소재가 넘어왔어. 자, 그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내용. 자, 빅토리아 여왕이 왕좌에 올랐을 때
1837년에 그녀는 통솔했다. 가장 넓은 제국을 역사상. 어떤 제국?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 뭐 지구를 뺑뺑뺑 돌려도 인도도 영국 땅이었잖아. 인도에서 해가 지면 영국에서 뭐 해가 뜨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 막 아메리카 대륙도 영국 거니까. 하여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게 이 뜻이야. 전 세계가 다 영국 거였다는 소리지. 자, 요거 가정법. if 있고 had pp 있고 would have pp 있네. 가정법 과거 완료 주용법 중에 하나니까 이 문장 잘 외워야 돼. 만약 네가 그녀의 궁정에 가서 50년대 병렬이야. 그리고 제안했다면 뭐라고 제안했다면 이 제국이 끝날 겁니다. 한 세대 만에. 한 세대가 원래 30년인데 30년 만에 끝나나? 그 정도는 아닌데 그지? 어쨌든 그렇게 말했다면 당신은 수동태야. be left out. 비웃음을 당할 겁니다. 맞나? left out of building. out of building을 잠깐만 체크하면 그래서 비웃음을 당해서 건물 밖으로 쫓겨나다까지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게 했지. 그때 당시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했을 거야. 하지만 and yet it was true. 요 말은 사실이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918년에 이 제국은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났던 때쯤 by the time 뭐 할 때쯤 1950년대쯤에 그것은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제국은 지금은 조그맣지. 자, 그래서 영국 제국의 흥망성쇠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 대부분의 글은 흥했다는 내용이고 마지막 문장과 이 앞문장이 이제 망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이 대제국이 얼마 가지 않았다. 여기 딱히 그래서 형광펜으로 칠할 만한 그런 데가 없어.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르고 있어야 돼.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면 되긴 하겠다. 영국은 전 세계를 지배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뭐 되겠냐? 이 뒷부분 되겠다. 50년대쯤에는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두 문장을 주된 문장으로 하면 될 것 같아. 다음에 9강 1번. 자, 9강의 1번. 자, 이 첫 문장만 어렵고 뒤에는 쉬워. 유사성은 차별성의 그림자다. 그래서 그림자의 개념은 뭐냐면 그게 그거다는 거야. 서로 같다. 유사함과 다름은 같다. 이게 뭔 말이냐? 뒤에 이제 나와. 두 문장이 말이 좀 어려워. 두 개의 것은 비슷하다. 제3자와의 the another은 둘 말고 세 번째 거 얘기하는 거야. 또 다른 것과의 차이점에 의해 판단한다면, 좀 이따 얘가 쭉 나오지만 뭐 하나를 그지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뒤에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남자와 뭐 하얀 남자, 까만 남자, 그리고 하얀 남자와 까만 남자는 원래는 다르잖아. 근데 유사하대. 뭐 때문에? 어나더리 만약에 여자라면 그림이 거시기하지, 그지? 만약에 3자가 여자면 하얀 남자와 까만 남자는 비슷한 거야. 혹은 다를 수도 있어. 이 하얀 남자, 까만 남자는 다를 수도 있어. 어떤 기준으로 보면? 제3자와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보면. 제3자가 뭐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만약에 또 까만 남자야. 까만 남자. 그러면 얘네들은 다른 거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상대적, 쉽게 말하면 상대적이라는 거야. relative. 그리고 명사형으로는 relativity, 상대성, 이런 느낌. 그래서 좀 단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상대적이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다 해서 이제 사람이 얘로 처음 등장을 해. 키 작은 남자는 다르다. 키 큰 남자와. 하지만 두 남자는 비슷해 보인다. 만약 대조된다면. 이 분사구문이야. if they are 이 생략돼 있지. 이 분사구문의 주어는 문장 전체의 주어와 같으니까. 자, so it is with species. 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문장. By comparison with a chimpanzee. 침팬지와의 비교를 통해 그것은 그들의 유사성일 수 있다. 뭐가? 눈을 놀라게 하는. 이거 유사성이 뭐냐? 털이 없는 피부, 직립보행, 뛰어난 두드러진 코. 뛰어난 좀 이상하네. 그 결과 침팬지는 비슷하다. 인간과. 결과에서는 인턴이 그 결과는 좀 이상하네. 인턴 뜻이 너무 많아. 보통 그 결과 하면 되게 적당한데 여기서는 연이어라고 돼 있네. 연이어. 침팬지는 인간과 비슷하다. 언제? 비교될 때. 역시 얘랑 똑같아. 분사구문. 개와 얼굴이 있고 두 손이 있고 32개의 치아가 있고 기타 등등. 걔는 손이 없으니까. 그리고 걔는 사람과 같다. 정도에서. 어떤 정도? 둘 다 물고기와 다르다는 점에서. 첫 문장 잘 이해됐지?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 두 번째 문장만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항상 이런 식이야. 개념이 너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예시를 통한 설명이 나오거든. 그래서 개념이 너무 어려울 때는 소재만 파악하고 내용 이해는 이제 뒷부분을 통해서 하면 돼. 제일 중요한 단어가 유사성과 차이점이겠지. 이거를 이 주제를 총괄하는 단어가 상대성. 여기까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다음 9강의 2번. 좋은 친구는 듣는다. 너의 문제들을 귀담아 들어주는 거지. 좋은 친구들은 널 위해 거기에 있다. 그리고 영혼이 병렬구조야. 영혼이 아니구나. Life Savior. 생명을 구해줄 수도 있을 거다. 위기 상황에서. 하지만 해가지고 너는 좋은 친구냐 라는 게 이제 뒷부분에 나와. 모든 친구가 좋은 친구는 아니다. 생각해봐라. 누군가를 나쁜 친구일 수 있는 누군가를. 그 나쁜 친구는 일단 대명사를 여성형으로 잡았어. 항상 얘기한다. 그녀 자신의 accomplishment, 성취에 대해서만. 그리고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 너에 대해서. 의문문이구나. 물어보니? 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 친구는 이번엔 남성 대명사를 썼지. 그런 거 같지 않냐? 이 말이야. It seems like, it seems that 둘 다 가능하잖아. 뭐인 거 같지 않냐? 그가 오직 확신과 집중만을 seek, 원하는 거 같지 않냐? 너로부터 뭐 하지 않으면서 돌려줄 의도는 노가 있으니까 없으면서 원하기만 하고 주지는 않지 않니? 모든 사람들은 be capable of, 속할 수 있다. 어디에? 이 나쁜 친구 영역에. 자, 어떻게 하면 나쁜 친구가 되냐가 이제 뒤에 설명이야. 자, 이 설명을 일단 직역으로 한번 일단 먼저 해볼게. It takes, all it takes. it이 일단은 이 뒷부분의 문장을 이해하려면 it takes 목적어
투부정사. 이 목적어가 시간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보통 나오는데 여기는 딴 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많이 본 수고일 거야. 투부정사 하는데 목적어가 필요하다. 요런 수고 같은 거. it은 주로 뭐 가주어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수거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전부는 이렇게 하자. 필요한 전부는 바쁜 스포츠 스케줄 혹은 스트레스를 주는 학업이 전부다. 뭐 하는데? 네가 바뀌어지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1000년 동안의 친구에서 이기적인 자아도취된 사람으로. 그래서 요 수고가 변형된 거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뒤에 잘렸네. 투부정사 하는데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런 수고. 돌려서 얘기하면 바쁘기만 하면 넌 언제든지 자아도취된 친구가 될 수 있다. 남한텐 관심 없는. 자, 키는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거지. 되는 것이다. 신경을 쓰는 것이다. 너의 친구의 필요해.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는 벤트, 그들 친구들이, 벤트가 원래 환기창 뭐 이런 건데 무언가에 대해서 환기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 의역해가지고 화를 표출할 필요가 있는가? 걔가 화가 나 있는가? 놀고 싶은가? 걔네들이 네가 그들을 노력을 지지하는가? 그들의 연극을 봄으로써, 하키 게임을 봄으로써, 디베이트를 봄으로써, 보기 위해 감으로써구나. 보기 위해 감으로써. Being in tune with your friends. 네 친구와 조화롭게 되는 것은 보증해준다. 네가 멀어지지 않는 것을, 않도록.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이 중요해. 조화롭다는 것을. 혹은 친구의 필요에 신경을 써라. 이 두 가지가 정확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조화로움, 신경씀, 좋은 친구의 요소. 마지막 3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배고플 때, 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직장에서 집으로 운전하러 가기 전에.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 그럼 차를 탄 거야, 운전하려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난리 나겠지? 우리의 필요, 무슨 필요?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려는 필요는 옮겨진다. 최전방으로, 우리 의식의 최전방으로. 뭐 하기 전까지? 배고픔이 채워지기 전까지. 수동태 쓰는 거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의문문이기 때문에 대답이 주제야. 일단 첫 번째, 제일 집중하게 된다. 의식의 최전방, 가장 우선순위. 그래서 이러한 필요는 만들어낸다. 불안정을. 두 번째는 그지? 불안정이 생기는 거야. 우리를 자극하는, 동기부여하는, 뭐하도록? 이 충족되지 못한, PPA, 충족되지 못한 이 필요, 즉 배고픔을 채우도록. 불안정해진다. 빨리빨리 먹어야 돼. 이런 거를 불안정이라고 표현한 거야. if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for example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 항상은 좀 위험하고 거의 한 90% 이상은 if가 나오면 예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어쩌면 주제가 끝났을지도 몰라. 자, 보자 한번. 만약 집으로 가는 길이 데려다 준다면 우리를 고속도로로.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챌 것이다. 모든 빌보드를. 이 해석에는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속도로에 있는 빌보드는 광고판이겠지. 어떤 광고판? 먹을 장소들을 광고하는. 막 횡성 지나면 막 횡성 한우 막 이런 거 뜨는 거 있잖아. 그 얘기 하는 거야. 그거만 보이는 거지. 배고프니까. 우리는 자, spontaneous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뭐 이런 뜻인데 여기 해석에는 무의식적으로 돼 있어.
unconsciously, automatically. 요거 한번 써봐. 유사, 유의어로 나올 수 있어. 원할 거다. 어떤 것들을 우리 환경에 있는 어떤 환경에 있는 것들, 우리 배고픔을 채워줄 어떤 것들. 보이는 건 닥치고 아닌데 닥치는 대로 먹고 싶겠지.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일단 우리가 먹고 나면, 그리고 우리의 배고픔을 충족시키고 나면 우리는 거의 알아채지 못할 거다. 이러한 광고들을. 어떤 광고냐? 매우 매력적이었던 CJ 중료의 이번에는 몇 분 전에 매우 매력적이었던 그 광고가 이제는 눈에 안 들어올 거다. 채워졌으니까. 이것이 바로 예시다. 자, 이거 지금까지 배고픔에 대한 게 알고 봤더니 키가 아니었어. 예였단 말이야. innate wisdom의 예시. 이게 진짜 키워드일 수 있는 거지. 우리를 동기부여하는, 그리고 방향 설정하는 우리의 감각을 어디로? orient A to B 이렇게 외워도 될 것 같아. 관련된 정보로 우리 환경에 있는 뭐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욕구를, 그리고 없앨 수 있도록 긴장을. 자,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러한 타고난 지혜, 내재된 지혜가 포인트고, 이 내재된 지혜의 어떤 주된 역할은 충족시키는 거, 그리고 긴장을 없애는 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던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제시된 게 의식의 맨 앞 최전방으로 옮겨지는 것, 의역하면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거를 하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상태로 만드는 것. 요 정도를 좀 키워드로 체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은 당연하고 비슷한 계열에 해당되는 이 보라색 형광펜까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